이제 구강을 좀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다시 내용 정리를 하면서 포인트만 좀 잡아주고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 기울기 함수, 그러니까 x-a분의 fx-fa에 대한 어떤 워딩, 기울기 함수 그놈과 f'x에 대한 어떤 관계, 정확하게 x는 이제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미지상 얘가 곡선이 있고 이게 a, f가 아니고 a, b가 돼야 되겠죠. a, b가 바깥의 점인데 여기 위에 어떤 점을 x, fx로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울기 함수, 평균 변화를 대한 순간 변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극값이 기울기 함수 능력이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철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의 이 부등식의 어떤 방향, 오케이? 그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경곡 접선과 점근선을 가지고 접선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이제 편의상 예를 들어주는 거고, 경곡 접선이 있고 점근선이 있을 때 그 영역에 맞게 접선의 개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점근선 위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간단히 체크를 하자면은 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영역. 그것들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점근선만 넣고 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너희들이 외워서 가면 안 되고, 외우면 안 되고, 그걸 실제로 너희들이 그려보면서 실제로 두 개가 되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한 개가 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 오케이? 자, 이 두 개가 메인이야. 접선 자체가 막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문제는 30번에서 같이 콜라보돼서 나오니까 단독적으로 접선이 나오면 쉬워. 근데 그걸 연결해서 같이 묶어서 나오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투도 마찬가지니까 너희들이 수투에서도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수투에서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구할 때 이런 방식을 통해 간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미리 좀 요청을 받았으니까 6번부터 한번 가보면요. 자,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접선 문제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정도로 봐봐. fx가 주어져 있는데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접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접선에다가 넣었는지 프로브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fx 자체가 지금 코사인 x 플러스 2x 사인 x예요. 근데 거기에 극값에 대한 워딩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또 극대냐 극소냐 이런 말은 없지만 대소관계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이 정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봐도 무슨 접선이야. 그러니까 이제 접선보다는 이 그래프의 어떤 형태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죠. 왜? 코사인 자체에다가 이거를 더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지? 만약에 뭐 곱해져 있었다면 좀 상황이 다른데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그 그래프에서 더해야 되고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봤더니 f'x가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2 sin x 플러스 2x 코사인 x.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가 0인 기준으로 부호 변화를 읽어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그러면 부호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뭐 sin x 넘기고 블라블라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이제 완전 위에하고 다른 함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통해서 가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탄젠트 x 범위는 소위 이건 그래프를 미리 바운드를 좀 좁혀서 드릴게요. 위에는 관심이 없고요. 약간 인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호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런 두 점에서 부호 변화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극대극소를 물어본다면 지금 이 문제는 그거 아니지만 그럼 언제가 극도야? 극도라니 극대야? 요거 알파 베타는 뭐 문제에서 정해준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알파가 극대예요? 베타가 극대예요?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내가 부호 변화 읽으려고 봤지, 그지? 그럼 알파 베타에서 부호 변화 생기는데 그 알파가 정확하게 베타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놈은 얘하고 얘 사이 다시 해서 각도로 치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지? 각도로 치면 우리가 2, 4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각도로 치면 얘가 4, 4분면이 되는 거 맞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는지 봅시다. 자,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 더블 프라임. 다시 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얘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얘가 지금 사인 x죠?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사인 x가 되겠지?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자, 지금 4분면의 위치가 2, 4분면이니까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대답해, 괜찮아. 2, 4분면, 2, 4분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오히려 양수죠, 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가 되죠? 뭐냐면 더블 프라임이 음수가 됐다는 얘기야. 자, 기억력을 한번 되살려봐봐.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극대극소를 구하는 게 부호 변화를 읽어내는 게 맞지만 미적에서는 그 부호 변화를 읽어내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더블 프라임의 부호로 극대극소를 판단한다. 근데 더블 프라임이 음수면은 무슨 볼로? 위볼이에요, 아볼이에요? 위볼이죠, 위볼. 위볼에서 0이 되는 기준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지? 우린 걔를 극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점이 극대가 되는 거고 이 점은 자동적으로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오케이. 불연속이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만 자, 물론 이제 이걸 질문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너희들이 같이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맞죠? 자, 이제 기니드에 대한 답변을 갈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기니드에 대한 답변은 훨씬 더 간단할 거예요. 뭐냐면은 어차피 이런 구조상 자 이제 이미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은 끝났고 탄젠트 x와 마이너스 2x로 시야가 바뀐 거죠. 그죠? 질문 의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 요 볼록성하고 대칭성 얘하고 얘는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죠? 대칭성보다는 평행이동. 그러니까 그래프 두 개가 똑같은 거야. understand? 근데 그게 위로 볼록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저 분분만 확대한다면 얘 점은 얘랑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아 여기가 얘가 알파면은 얘가 알파 플러스 파이 인정? 그럼 여기는 베타 인정?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럼 봐봐 얘하고의 기울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위로 블록이니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 아까 방금도 나와 있지만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인 이유는 기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기억 한번 답변해 볼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 여기가 이미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맞고요. 얘도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자, 탄젠트 x를 gx라고 했을 때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g 프라임 베타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틀린 거죠. 아니지 맞는 거죠. 지금 g 프라임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지? 문제는 디귿인데 디귿은 이제 뭐냐면은 봐봐 선생님께서 이게 접선인 이유가 요거 여기 평균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평균 변화과 어떤 순간 변화에 관계로 보면은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2베타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아니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너희들 보면 좌변에 있는 식이름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게 이제 시컨트 제곱 알파라는 게 탄젠트를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기울기 비교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커야 돼? 평균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요초열과 같이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철과 같이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플러스 파이를 어떻게 가져오죠? 어떻게 가져온 거냐면은 이게 탄젠트 자체가 평행 이동을 시켜서 동일하니까 이게 원래는 알파, 마이너스 2 알파이기도 하죠. 이거 위에 있으니까. 근데 y 값은 변하지 않는 선에서 평행 이동 시켰기 때문에 얘가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 알파라고 보면은 괜찮죠. 근데 저 그때 이거를 저 탄젠트 함수 그래프 바로 위에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죠. 그러면 저거 미분으로 니은 선지의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나오니까 코사인으로 해석한다 생각하고. 뭐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이건 의도적으로 아마 10시까지 넘어왔다면 너희들 여기서 부호 변화를 아마 해보려고 해석을 하면 그지? 근데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사실 코사인 x를 묶어버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x 플러스 2x까지 플러스 탄젠트 x 플러스 2x까지는 0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마저도 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는 0부터 2분의 파이인가 다 4분면을 좀 잘라야 되고 맞죠? 이놈도 또 부호 변화 확인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 변화가 힘드니까 과감하게 이것까지 좀 버리고 여기에 대한 직선과 탄젠트의 관계를 만들고 이게 의도예요. 물론 이거 코사인으로 남겨놓고 문제 풀어도 되겠지만 괜찮죠?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만 요거 5번이 이게 6번이 그해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고 5번이 그해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두 개는 이렇게 살짝 연결해보면 비슷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은 7번도 어디를 봐서 이게 접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6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같이 좀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교육적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레파토는 비슷하네요. A 코사인 x 그 다음에 x 사인 x 플러스 b. 자,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포기를 하고 가는 거죠. 아까 학습이 됐듯이 뭐 이렇게 섞여버리면은 각각 그리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섞어버리는 것은 그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b는 평행이동 어디 가는 거니까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문제에서 가 나를 보면은 가에서 의미하는 게 얘를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 a 사인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x 코사인 x. 문제에서 지금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는 이제 방금 학습이 했듯이 뭐냐면은 탄젠트 x가 는 0으로 기준을 잡을 거고요. 탄젠트 x가 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안 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코사인 나누고 a 마이너스를 나눴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방금의 어떤 학습에 의해서 범위를 굳이 정하자면은 이런 어떤 탄젠트와 a-1분의 x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봐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a가 항상 보면은 그 중요한 조건은 단 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너희들한테 시야에 벗어나게끔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단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a가 1보다 작다라고 왜 줬을까? 얘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럼 거기에서 만나는 점들이 이제 명확해요. 그때 작은 놈을 알파, 그때 큰 놈을 베타. 자, 곧 또 조만간 선생님이랑 수원 작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각함수에서 각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줄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봐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얘가 베타야. 그럼 이걸 베타를 기준으로 가고 싶으면 얘는 베타만큼 이렇게 합시다. 베타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니까 그지? 얘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할 수 있죠. 일종의 기함수니까.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이제 이런 상하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 방법이. 그럼 이거 풀이 여기까지만 봐도 아까랑 똑같죠? 근데 어디에서 지금 이게 이걸 접선에 대한 어떤 스토리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나의 조건이 뭐야? 이제 이건 뭐 풀의 흐름상 접선은 접선이지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가 다 나왔네요. 평균 변화요. 평균 변화를 오케이 순간 변화. understand? 이거 자연스럽게 얘 세 점의 기울기랑 두 점의 기울기랑 그놈의 직선의 기울기랑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 원점 0,0 기울기 베타분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납득이 돼요? 봐봐,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다 끝났어요. 베타가 뭐가 돼요? 여기 봐야 돼. 베타 4분의 3 파이. 파이보다 작은 기울기 마이너스 1. understand? 알파는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그럼 A는 1 마이너스 2. 그렇지. 다 나왔잖아. 자, 그런데 이제 다 나왔어. 실제로 다 나왔어. 뭐냐면 탄젠트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4분의 2분의 3파이 3을 나누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F 2분의 파이. A하고 B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A, B를 이제 어떻게 흔들었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의 FX가 수렴해야 되니까, 그지? 0분의 0꼴을 만족하면은 자동적으로 B하고 A가 반응을 해서 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갑자기 0분의 0꼴이 되니까 봐봐, 이게 지금 fx잖아, 그지? 근데 x제곱을 나눌 때 수렴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x를 0으로 보낼 때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1로 간다는 거지. 그럼 두 개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자를 정리를 해보면서 써보면은 코스 우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일부러 약간 오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리고 하면은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1이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극한까지. 그리고 너희들 이제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접선 자체가 이게 약간 다른 거랑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지난 수업 시간도 얘기했고 오늘 프리에서도 그런 걸 너희들이 좀 발견할 수 있고. 오케이?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11번. 둘 다 이제 30번 문제라서 생각보다 좀 어려웠고. 지금 되죠? 네. 그래서 11번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X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게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완전히 이걸 함수를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거랑 좀 이해를 해놓고 쭉 봤더니 fx 3차 함수예요. x가 0보다 크다고 이제 그 정의역을 만들어놨고 가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2에서 변곡점. 다시 해서 이미 봐봐. 변곡점인 것은 알겠어, 그지? 3차 함수가 뭐 변곡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놈의 기울기가 양수.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봐봐. 3차 함수 최고차항수가 1인.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지만 걔는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미 변곡점 넘어져 양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래프상 얘가 단조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도 소개가 됩니다. 변곡점의 기울기가 양수일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얘가 기울기, 그러니까 2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가 변곡점이니까. 자, 근데 이제 기억을 또 좀 되새겨 보면은 fx가 최고차항수가 1인데 이런 어떤 상황을 줬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우선 써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테일러 곱스입니다. 테일러 곱스. 그러니까 2에서의 어떤 접선의 워딩을 주면서 변곡점이 2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얘가 0이 돼버리죠. 왜? 더블 프라임 2가 0일 테니까. 그래서 요 2차항에서 0이 됐죠, 맞죠? 그러면 요 남아있는 요 놈이 뭐가 돼버리냐면은 요게 접선 L이 될 거고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약간 말이 헷갈려. 근데 문제 풀이는 끝났어요. 오케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요 라인이 0 어딘가가 존재하는 원점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라인이 되는 거고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좀만 집중합시오. 어려운 건 맞지만 너희들 요것만 딱 이해하면 끝나는 거. 자, 이런 데서 이게 만약에 0,0이야.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대전제가 뭐냐면 나에서 뭐라 그랬어? 극값을 서로 다른 개수가 두 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울기 함수의 극값. 다시 해서 쭉 0보다 작은 쪽은 이제 무시를 하고 0보다 큰 쪽만 쭉 보면은 기울기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요 점을 쭉 0보다 큰 작은 쪽 빼고 0보다 큰 쪽만 쭉 따라올 건데 기울기가 극값이 나오냐 이거야.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기울기 극값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여기는 쭉 가다 보니까 한 번 나오는 거야, 한 번. 이게 지금 기울기 극소. 오케이? 그리고 쭉 가버리니까 한 번 나오는 거야, 한 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부분이 기울기 극값이 여기도 한 번 나오고 여기도 한 번 나오는 거지. 선생님 이쪽도 있잖아요. 이건 접선인데 맞는데 0보다 작은 쪽은 정역에서 막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 놈이 이 0,0이라는 놈이 이 접선과 이 곡선 사이에 있어야지 기울기 극값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만 딱 확인하면 되는 거냐? 자, 이게 아까 노란색이 접선이라고 했지, 그지? 처음에는 뭐냐면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이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요. 사이값 정리까지 넘어왔어요. 물론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온 게 교육청인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물어봤으면 좋은 문제가 됐을 텐데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만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건데 F1이 뭐야, F1. 이렇게 F1.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여기 지금 보면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잖아, 그지? 등호가 없는데 K가 정수란 조건도 없고, 그죠? 뭔 말인가 했더니 이놈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고 B를 더해버리면 이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맞아요! 근데 B가 뭐야? B가 기울기가 양수라고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마이너스를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K가 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얘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 K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약간 풀이 마지막 매듭을 치는 게 좀 허무하지만 결국 제곱시켜서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 문제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워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또 하나
굳이 쓰자면은 매클로니쿠스를 또 문제에서 적절하게 또 숨겨놨다. 괜찮아요? 좀만 더 짚어서 좀만 이제 한 문제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쉽지 않아. 자, 다시 그렇다고 뭐 학교에서 뭐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학교 수업을 좀 충실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수능 응시 그 시간 때문에 그래요. 리듬이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아. 바꿀 수는 있지만 돌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도형 쪽 부분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을 못해요. 멈춘 걸 다시 시동 걸기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준영 여기 전에 얘기했는데 등비교수 5개를 풀었으면은 오늘은 그걸로 하고 내일 상호함수 크단 5개를 풀고 오케이? 이렇게 잠깐 타협을 좀 합시다. 오케이? 대신 좀 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잘 풀릴 때가 와. 그러면 7개 정도 늘리고 급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이 유지를 해야 돼. 이 선생님의 이 지금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지금 이 심장에서 느껴져요? 꺼내서 보여드려야 됩니까? 자, 지금 저는 굉장히 간절한데 너희들이 여기서 다 멈춰버릴까봐 지금 걱정돼서 맞습니다. 오케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다시 가기 쉽지 않습니다. 도형 쪽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11번 됐고 12번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도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의도,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의도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출제자 의도는 그래프를 너희들이 요 정도까지는 그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그다음에 여기 2까지. 그다음에 구멍이 뚫렸고 여기 인터넷 포함돼. 그다음에 이제 t만큼 또 내릴 거야. 여기도 전혀 포함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또 풀릴 때 한번 하면 훅 가니까 봐봐. 이게 지금 gx가 요 사이를 들어가면 딱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모칸까지 보면은 1, 2, 3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x-2 곱하기 gx-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흰색 fx와 gx가 2를 기준으로 부호 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다.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다. 맞습니까? 이렇게 풀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런데 그때의 뭐는 기울기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직선도 다 돼. 오히려 이거보다 더 세우는 직선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기울기를 최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직선처럼 그려지는 걸 요구하는 거고요. 맞죠? 그때의 이놈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그러니까 이게 HT가 최소기 때문에 저런 그래프를 요구하는 거야. 저런 조건이 없었다면 GX는 무수히 많은 상황을 만들어내겠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그림상 접하는 어떤 상황이 단순해 보이지만 요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부분만 확대하기 위해서 자 1,0이라는 고정된 점이 있는데 2라는 라인에서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야. 크게 좀 비교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지금 잠시 버려두고 요쪽 2보다 큰 쪽에 대한 그래프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적어도 얘는 요 지점이 얘가 바라봤을 때 지금 얘가 바라보고 싶은 님은 여기에 있어요. 내 님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언덕이 높다 보니까 얘가 안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야. 뭐 할도록? 보이게 할도록. 오죠? 그러니까 이 언덕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 영혼에 맞춰서 내려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 이제 이런 접하는 상황이 보이더라 이거 맞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놈이 점점 내려오는데 보일랑 말랑 그 부분 보일랑 말랑 그 부분이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접점이 보이는 마지노선, 그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고, 맞죠?
이거보다 더 내려오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 보이는 그 점이 이제 옮겨진다라는 거죠. 접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 점이 2,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쓰는 거 잘 봐.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제 너희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뭘 쓴 거지? 지금 내가 뭘 쓴 거야? 평균 변화율,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순간 변화율이 같은 걸 찾아야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밑에 식을 너희들 입장에서 fx의 밑에 식을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이놈과 이놈의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를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2분의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t가 2분의 1인 순간을 우리는 이제 먼저 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게 이제 문제를 선생님 원래는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더 자세히 풀 필요가 없지만 t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고 그러면 덜 내려온 거예요. 2분의 1보다 커야지 더 내려온 겁니다. 지금 t가 양수로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덜 내려왔을 때는 ht는 기울기는 그냥 얘가 되는 거야. 이게 ht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덜 내려왔으니까 이쪽 위의 언덕에서는 계속해서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되겠죠. 요건 이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이게 수능 22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킬러 문제였어요. 막상 풀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이 내려왔어. 어떤 점을 통과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t가 뭐냐면은 2분의 1보다 커졌을 때가 많이 내려온 건데 이때가 이제 좀 어려운 게 그럼 아까 오히려 얘가 더 쉬운 거야. 왜냐면 계속 얘만 바라보면 되니까 맞지? 근데 이제 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흥분을 하죠. 오면 불망 또 어디 도망가진 않을까. 니들 그 수능 출제 작품 중에 본보? 뭐지? 아, 그 서울 간 누굴 기다리다가 뭐 아니었나? 소나기인가? 본보는 감정이. 아무튼 아무튼 무슨 장면에 그 작품에 뭐 한약 아니 저기 일본을 갔나 한약 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가 떠났어.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여자가 그냥 그 시골 그 동네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소나기는 아닌가 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뭐 얘기가 작품 있어. 얘기가 수능 출제 작품인 것 같은데. 신앙적이라고. 이야기를 더 말해주셔야죠.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지금 작품이 가물가물해서. 그게 일제 그 작품이야. 근데 이제 막 거기 가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았나. 아, 좀 이런 생각이 뭔가 이상해지는데 이야기가. 그래서 막 여자가 찾아가는 내용 아니에요? 뭐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다른 어떤 일에 엮이게 되고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자 무슨 얘기 봐봐. 차라리 안 보였으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얘가 멀어진단 말이야. 봐봐. 언덕이 내려올 때마다 얘가 계속 얘한테 멀어진다고. 조가 좀 하죠 이제. 어? 그렇잖아요. 자, 봐봐.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점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t가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이 좌표, x좌표를 나타낼 때 알파라는 표현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케이? t 때문에 같이 x좌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알파 t, 마이너스 t 플러스 ln 알파 t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나름 요 부분만 나름 좀 해석을 해보면은 요 부분은 나름 똑같은 방식이죠. 알파 t 마이너스 1분의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은 ln x에다 알파를 집어넣는 거니까 알파 t분의 1
그리고 그놈이 뭐가 되는 거야? HT가 되는 그놈부터 어디? 요거를 이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알파 t 마이너스 1이 좀 올라가면서 하나 더 쓰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ln 알파 t는 알파 t 마이너스 1이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 t분의 1이 됐고, 자 여기에서 내가 얘를 ht로 바꾼다면은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빈 공간을 채울 놈은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ln ht는 1 마이너스 ht. 다시 정리하자면은 보를 바꿔서 여기까지가 이제 2보다 컸을 때 ht의 관계식이 되는 거지. 다른 도안 T 플러스 Ln HT.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ln ht가 돼서 보를 바꿔주면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보면 HA가 뭐라고 되어 있어? 2 플러스 그건 지금 이놈의 기울기가 여기 딱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거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잖아. 작으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정확한 A가 뭔지 모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앞에 일전에 배웠던 미분법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함수값 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분 계속 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게 역수가 되니까 2 플러스 2가 넘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h 프라임 a 이 자리에 원래는 2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나눌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케이. 2분의 2가 아니고 2가 아니고 2분의 1 덜 내려갔다는 거죠, 그죠? 덜 내려갔으니까 계속해서 얘가 2가 됐다. 두 개를 곱하면은 이제 실제로 막상 풀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전에서는 쉽지 않다. 접선 자체가 혼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악랄한 문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절대값 붙여가지고 이게 내려가면서 얘가 다시 또 이제 뒤집어 올라가는 그런 변형 문제도 내가 봤어요. 그것까지 괜찮아, 그것까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안 되면 다시 가십시오. 이거는 인정합니다. 충분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 오케이. 오히려 주관식으로 나왔다면 이게 지난 수업 때 풀어준 것보다 훨씬 정답률이 떨어졌어. 이것도 똑같이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지난번 우리 4차 함수 요거 있지? 요게 이 전년도 수능 문제고 이게 그 다음에 수능 문제. 되나요? 이거? 얘는 요 2분의 1보다 작잖아, t가. 그럼 계속해서 요 놈이 유지가 되겠지, 그지? 그때 요 미분 계수는 얘가 되겠죠? 이게 1차식이니까, t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진짜 답은 4번이 있습니다. 풀어보고 다시 또. 자, 됐나요?